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단 하나뿐인 행정 멘토 HH 컨설트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전공의 면허정지 3개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여러분들 별로 큰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적인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정부가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카드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의료법을 보면 이 3개월이라는 정지 기간이 과연 정당한가? 라는 의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현재 사전통지서가 발송이 됐지만 이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다음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또 줘야 하고 그렇다 보면 이달 말 면허정지가 되는 전공의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리고 물론 이제 의사분들이 아니면은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나중에 우리도 행정청에 대한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한번 이 기사와 살펴볼 내용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흘러가는 이제 상황을 아예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자 이제 의료계에서 집단 행동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전공의들이 이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제 병원을 떠나자 보건복지부에서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2월 말까지 기한을 주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으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면허정지, 즉 말하자면 자격정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처분을 내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정부는 제59조 의료법입니다. 의료법 제59조에 의해서 명령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이제 명령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이 10호를 보시면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도 자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1년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법 하위 법령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령, 즉 의료법 시행규칙에 이 세부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보건복지부령을 보면 행정처분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해당 근거 규정을 검색하면 자격정지 내용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자, 제59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럴 때는 의료기관의 업무정지 15일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은 없단 말이죠. 자, 이렇게 근거 기준이 없을 때 이 실무를 하는 공무원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근거 규정을 토대로 해야 나중에 이제 문제가 안 생기는데 기준이 없는데 어떤 기준을 근거로 네가 이렇게 했느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정지 3개월을 하겠다라고 한 거는 어디서 근거를 한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혹시라도 못 찾았다면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행정상식을 조금 더 높여드리자면 지금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게 사전이구나 라는 걸 눈치채셨어야 합니다. 이 처분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 통지를 해줘야 되는 처분이 있는데요.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제 좀 제한되는 처분을 할 때는 꼭 사전 통지를 하도록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과태료 같은 거에 대해서 사전 통지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물론 과태료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행정청에서 처분을 하기 전에 전공의들한테 사전 통지서를 발송을 한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당신이 어떤 처분을 받을 것이며 그 근거는 무엇이고 그리고 중요한 의견 제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자, 행정절차법에서는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10일 이상은 소요가 되죠. 처분을 하기까지. 상식적인 시간을 고려한다면 최소 2주는 이제 필요합니다. 지금 기사가 이달 말에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거의 힘들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사전 통지죠. 사전 통지 상황이고 그리고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인은 10일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 이 처분 마음에 안 들어. 그 근거는 이래. 이렇게 보낼 수 있는데 사실상 그 판단을 보건복지부 행정청에서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게 본인의 권리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하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처분 통지를 받을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사전 통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 통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본 처분 통지죠. 근데 문제는 지금 9천 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이들이 다 수령을 해야 이 송달이라는 거에 효력이 발생을 하거든요. 즉 사전 통지서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 상대방이 이걸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등기로 가고 있어요. 등기로 가고 있는데 다른 뉴스를 보시면 이제 등기를 보냈지만 사람이 없어서 이제 붙여놓은 거 있죠? 스티커 같은 거. 이런 상태를 폐문부재, 이제 법정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없어서 이걸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뜻인데 이런 경우가 몇 번 지속이 돼서 결국 그 사전 통지서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이제 공시송달이라는 걸로 넘어갑니다. 이게 뭐냐? 그냥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곳에 공고를 올려놓고 14일 지나면 이 사람이 받았다고 이제 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의견 제출 기한이 10일 있고 그리고 사전 통지서를 이제 수령하지 않으면 또 공고를 통해서 14일 동안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처분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은 봐야 한다는 거죠. 이달 말에 면허 정지 시급하게 한다면은 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수령을 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14일이 없어지니까요. 하지만 조금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자 이제 전공의 분들이 이걸 보실 리는 거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처분 통지를 받았을 때 뭘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이제 의의 신청이란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행정청한테 의의 신청서를 제출해서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이제 30일 이내에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 처분 통지 받고 9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그 또 이제 법원의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분들이 다툴만 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면허정지 3개월 근거가 빈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제 저조차도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하면 행정소송보다는 시간이 덜 걸리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심판 청구서 작성해서 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심판위원회에서 이거 처분 취소해라 하면 면허정지는 취소가 됩니다. 소송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거를 다툰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면허정지 3개월이 적용되는 것은 꽤 요원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전공의 면허정지 지금 이 의료계 이슈 속에 이런 행정적인 내용이 있다는 사실 알고 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요? 오늘은 행정청이 이제 처분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근거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단 하나뿐인 행정 멘토 HH 컨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